오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이 대재앙은 한국 국민들까지 불안에 빠뜨렸는데요. 6개월 전에 육로로 후쿠시마 원전 근처를 찾아서 충격적인 현실을 전해드렸던 JTBC 취재팀이 이번에는 한국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원전 100여 미터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원전 인근 바다의 대기에서도 여전히 막대한 방사능 수치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와 인터뷰했던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는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특파원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JTBC 취재팀이 찾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마을들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인적이 사라진 마을엔 원숭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달 23일, 취재팀은 바닷길로 후쿠시마 원전에 접근해봤습니다. 한국 언론으론 처음입니다. 오전 9시 이와키시 히사노하마 항구에서 어선을 빌려 탔습니다. 3년 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은 항구로부터 약 30km 거리.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나자 제1원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취재팀은 서둘러 방호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이 현재 1533개의 핵 연료봉을 꺼내고 있는 제4호기가 보이고요. 그 오른쪽 옆으로 3호기, 2호기, 1호기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3호기 외벽 윗부분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호기 왼쪽 상기슭으론 오염수 저장 탱크들이 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의 탱크들입니다. 취재팀이 탄 어선이 제1원전으로부터 100여 미터 앞까지 접근하자 방사능 측정기가 시간당 2마이크로시버트까지 뛰어오릅니다. 기준치의 약 10배입니다. 그러다 제방을 끼고 돌며 테트라포트라 불리는 콘크리트 구조물 옆을 지날 땐 수치가 무려 21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방사능 수치는 허용치의 100배가 넘고 있습니다. 어선은 지난해 9월 아베 일본 총리가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오염수 영향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장담했던 바로 그 항만에 접어들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항만은 위쪽이 뻥 뚫려 바닷물과 그대로 연결돼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완전히 차단됐다고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살펴본 후쿠시마 제1원전. 비록 외벽에 가려져 있었지만 급상승하는 방사능 수치가 불안한 내부 상황을 짐작케 했습니다. JTBC 취재팀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서 방사능 물질 오염 여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출하 금지 어종이긴 하지만 농어의 경우에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의 2배나 검출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슘은 가장 위험한 물질이죠. 서승욱 특파원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취재팀은 후쿠시마 현해 히사노하마 항구에서 방사능 물질 검사용 생선을 잡는 어선에 동승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처음 조업에 나섰다는 선장은 두려운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후쿠시마 제2원전 부근에서 첫 번째 그물을 던졌습니다. 뱅어와 꽃게 몇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해 두 번째 그물을 던지자 이번엔 뱅어와 함께 농어 2마리가 잡혔습니다. 항구로 돌아와 기다리니 잡힌 생선들을 수거하기 위해 어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잡은 생선들은 다른 어선에서 잡힌 생선들과 함께 여기서 30분 정도 떨어진 항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샘플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나하마 항구 부근에 수산시험장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뱅어는 몇 차례 불순물을 씻고 농어는 도마 위에 올려 내장을 제거하고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 생선 샘플들은 다시 후쿠시마현 농업종합센터로 보내져 방사능 수치를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취재팀이 잡은 생선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주일 후 오나하마 수산시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뱅어와 꽃게에선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농어에선 세슘이 1kg당 자그마치 200베크렐이나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 100베크렐의 2배입니다.
体内に溜め込んだその食塩、栄養塩を外に出さないような生理的な機能となってございますので、放射性物質についても一度入り込みますとなかなか出にくい。 그나마 농어는 출하 금지 어종이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현 측은 세슘이 기준치를 넘는 생선이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今売ってるのを見るとここの福島のものはないです。出てないですね。ないです兵庫県とかさ 인근 어시장에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이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배를 타고 후쿠시마 원전 부근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리포트를 보시고 취재를 총괄한 이규현 탐사국장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탐사선입니다. 취재진은 탐사선을 타고 후쿠시마 원전에 반경 2km까지 접근해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은 5년 전 사고 당시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린피스가 원전 주위를 계속 탐사하는 것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벌어진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원전 주변의 좁은 도로는 아직 폐쇄돼 있고 일부 마을은 버려지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시민들은 5년 전 사고 후 날씨가 좋아도 방사능 오염이 두려워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지대를 심층 취재하고 돌아온 이규현 탐사기획국장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이 원전은 필요하기다. 따라서 위험하지만 쓰긴 써야 된다라고 칼럼을 썼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번에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군요. 3주 동안 사고 지역을 깊숙이 취재하고 온 이규현 국장을 만나겠습니다. 자, 주로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육지와 바다 양쪽을 갔는데요. 예. 육지의 경우에는 사고 원전이 있었던 20km, 반경 20m 안쪽, 그러니까 20km 안쪽. 예. 위험적입니다. 예, 그쪽을 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의 경우에는 그린피스 탐사선을 타고 이 원전 2km까지 접근해봤습니다. 예, 예. 그 그린피스에 올라탔던 취재진은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네, 국내 언론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저희가 타고 갔을 때 다국적 통신사인 AFP가 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같이 AFP하고 저희가 JTBC하고 두 군데서만 그렇군요. 취재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린피스의 탐사선이 가능한 사고 해역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네. 뭐 간간히 뉴스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네. 최근접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모습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마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사고 해역에 2km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보시는데 일본의 해안경비대 쪽에서 예. 이제 펜스를 치고 막았고요. 그래서 2km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근접 2km에서 근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상자 모양의 그 건물들이 보이는데 예. 저것이 원전입니다. 예. 원자로입니다. 원자로가 오른쪽서부터 1, 2, 3, 4 원자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그 당시에 5년 전에 1호기, 3호기, 4호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예. 도쿄전력 쪽에서는 저쪽에 지금 원자로에 있는 저쪽에서 그 핵 연료를 꺼내는데 앞으로도 25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저기가 사실은 잠재적인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 사수벽이 뭐 한 700m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네. 거기서 여전히 방사능 물질은 지금 네.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이후에 원전 반경 20km 이내는 지금 뭐 다 주민이 대피를 했는데 네. 주민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방사선 측정기를 직접 들고 다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복구 지역,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도 된다고 하는 복구 지역을 가서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예. 방사선량 권고치가 있는데 거기에 10배 이상 나오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10집 중에 한 집 정도가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와중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대부분이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아, 예. 노인들이 주로 이제 돌아가서 고향을 그렇습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할 네. 테고. 예. 알겠습니다. 뭐 5년이 지났지만 이거 5년이란 건 뭐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또 자연이나 건물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도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도 동물한테도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미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네.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저희가 사람하고 동물과 관련된 데를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요. 사람이나 동물한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바로 방사능에 의한 것이라는 역학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현장을 좀 가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 그것도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연관성을. 예.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사람 중에서 저희는 뭐 사람과 또는 현장을 갖다가 담아냈으니까요. 예, 예. 그 중에서 한 아주 극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마당 앞에 예. 방사능 폐기물을 묻고 쓰는 주부의 얘기였습니다. 아, 마당 앞에 방사성 폐기물을 묻어놨습니까? 네, 예, 묻고 사는 주부의 얘기였는데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향할지 여부를 놓고 남편하고 이 다툼을 벌이다가 이혼을 했고 예. 본인은 이 반신불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 정부에서 이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마당에 있는 그 폐기물을 예. 그 방사선 폐기물을 바라보면서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예. 또 한 목장을 가봤습니다. 그 목장에서 가축들이 기이하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 뭐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가축들에서는 온몸에 예. 아주 기이한 신반점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규현 탐사기획국장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원전은 필요하기다. 네. 쓰긴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08년, 9년 정도까지는 예. 이게 불편하고 위험한 에너지긴 하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거 할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필요학적 에너지라고 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현장 취재를 좀 다녀오니까요. 5년 동안에 이 악몽이 주어지지가 않고요. 예.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이 지역이 복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도 이렇게 좀 낮은데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추가 원전까지 건설해야 되느냐. 예. 여기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왜 한 10cm 정도의 토양을 다 긁어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어느 주부가 마당 앞에 묻어두고 있는 그 폐기물이 바로 그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그 10cm를 걷어냈어도 대부분의 지역은 걷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평균적으로는 5cm를 걷어냈습니다. 예, 예. 근데 걷어낸 곳이 보면은 주택지 예. 또는 농지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그 산이 많습니다. 예, 예. 숲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인 산과 숲 쪽은 걷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측정기를 가지고 대지나 또는 농지에 대봤을 때는 정상치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나 그걸 들고 숲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상치가 몇 배로, 그런가요? 정상치의 몇 배로 치사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오늘 보여드렸습니다만 내일 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밤 9시 40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규현 탐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집과 차가 떠내려가고 배는 마을 안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8년 전 오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쓰나미가 휩쓸고 간 마을의 모습이죠. 피해를 입은 건 마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염수가 바다로 막대한 양이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원자로 폐쇄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원전 내부의 잔해물을 로봇으로 겨우 집어 올리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그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떨어지는 냉각수 사이로 로봇팔이 들어옵니다. 누런색 덩어리를 집어 올립니다. 폭발 당시 원자로 중심부가 녹아내리면서 생긴 핵연료 찌꺼기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 로봇을 도입해 이 잔해물을 들어올렸습니다. 원자로 경납용기 옆에 구멍을 뚫어 15cm 길이의 막대 모양 로봇을 원격 조종했습니다. 원전 폭발이 일어나고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접촉만 했을 뿐 잔해물의 정확한 상태나 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잔해물들은 1호기와 3호기 등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딱딱해서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지 아직 많은 난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원전 폐쇄의 핵심인 잔해물을 꺼내는 작업은 2년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염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추산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우리 돈으로 최대 828조 원에 이르는데 오염수 처리 비용은 그중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원자로 폐쇄 작업은 당초 목표 시점인 2041년에서 2051년보다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1일 이명박 원자바오 간나오토 3국의 정상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쓰인 환영 현수막과 함께 새 정상에게 제공된 것은 후쿠시마현에서 키워낸 체리, 방울토마토, 그리고 오이 등이었습니다. 원전 사고 피해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를 돕기 위한 이른바 먹어서 응원하자 이벤트였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오이를 한 입 깨물었고 당시 우리 대통령은 성격대로 한 조각을 다 삼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행사는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된 외교적 결례였습니다. 당황한 수행원들이 부랴부랴 방사능 측정기를 구해서 채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후문마저 돌았습니다. 재난당한 지역을 위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긴 하죠.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과일을 구매하거나 산불로 타들어간 속초 고성 지역으로 오히려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집단을 강조하는 일본은 유독 적극적이었던 모양입니다. 후쿠시마의 물, 편의점에서는 후쿠시마 수돗물을 판매하였고 훈남 요리사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요리를 하는 드라마도 방영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먹어서 응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즐겨 먹는다고 했던 유명 방송인은 물론이고 최근에 일본의 수영 간판 스타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방사능과의 연관성을 가장 먼저 떠올렸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짐짓 말하지 않고 대범하려 하지만 일상은 늘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여전히 WTO에서 패소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죠. 다시 지난 2011년의 그 사진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오이 한 조각을 맛있게 시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예의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는 먹어서 응원할 생각은 없다는 것. 그것은 정치의 영역일 뿐이고 이것은 생존의 영역이기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총리가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수산물 시장을 취재한 저희 기자에게 현지 상인이 한 말입니다. 아베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나 세계무역기구 WTO 항의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흘리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했죠. 일본 국민들은 WTO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아베 정권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것을 먹지 않을지도 모른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입니다. 관광버스가 늘어설 정도로 붐볐던 수산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날 항구로 들어온 가자미와 정어리 등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それよりもさらに低い、50ベクレルをもし超えることがあれば自主的に出荷制限をするという。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산은 여전히 외면받는 상황입니다. 価格が安いとか安い。だから例えば今までキロ100円くらいで売ったものも10円だとか、ただでもいらないとか。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가장 강했던 한국과 패소 이후 다른 나라들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로가 아예 끊길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その影響で規制ではなく全く取らないっていうねわけになっちゃう可能性もあるわけだからさ、それがやっぱり心配。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이와키시 오나하마 항입니다. 이곳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험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업에 나섰던 어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世界的にもここにあって認めてくれねえんだと、大丈夫なのってやっぱり来る人だってやっぱりね、観光の人らなんかもやっぱり懸念するわな。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입니다. 飲み水も飲料水も自分らほらねボトルでやって飲んでるのにああいう風になっちゃうと、私らはほら柵なんか買って食えないよっていうような。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いやダメだ。これだから。嘘つきだから。嘘つきだから。自分の都合悪いことはもう何も喋れないもん。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는 것에도 비난 여론이 큽니다. とんでもない話だよ。極端な時代我々のためにな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よ。希釈して何でもないさってさ、だから国の入れ方があそこの水を飲んでみたらいいべっちゅうんだよ。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딱 1년 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얘기입니다. 저마다 불안이 느껴집니다.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곳과 겨우 7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걸 걱정했는데요. 최근엔 선수들 식단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까지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공포와 싸워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백수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일본은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진천선수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수 가족들이 함께해 흥겨운 축제 같았습니다. 올림픽까지 딱 1년,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선수들은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직 아기를 낳을 예정이거나 좀 그런 선수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초대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다부진 출사표를 기대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불고 있는 방사능 공포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단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사용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 이런 걱정은 부쩍 늘었습니다. 그거 먹는 바에는 저는 진짜 제 개인 걸 챙겨가서. 이 불안감과 그런 게 있다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야구와 소프트볼 선수들은 두려움이 더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곳에서 70km 떨어진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다 제거했고 피폭 위험도 사라졌다며 올림픽을 홍보 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물음표 같아요. 저도 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왜 굳이? 저마다 꿈을 이야기하고 열정을 꽃피워야 할 올림픽이지만 선수들은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인 거잖아요. 근데 방사능 그런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되게 속상할 것 같고. JTBC 백수진입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후쿠시마에 있는 제2원전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원전까지 없애면 후쿠시마에서 원자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인데 해체돼서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무려 40년이 넘게 걸릴 예정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2원전의 원자로 4기를 모두 폐로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8년 만입니다. 제2원전은 지진 발생 당시 폭발은 없었지만 지진의 여파로
지금까지 운전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제1원전 6기를 포함해 후쿠시마 현에 있는 원자로 10기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6기는 현재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2원전은 제1원전에서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제2원전의 폐로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40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후 연료를 후쿠시마 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 전에 새 저장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용도 2,8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현지 언론은 도쿄전력이 내년 3월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구체적인 폐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 농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불안해한다고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해외 언론들도 이런 방사능 올림픽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은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던 호주 방송이 1년이 지나 다시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원전 사고가 난 지 8년이 됐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도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안전하지 않으며 일본 정치인들의 밝은 전망도 이 사실을 바꿀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것도 통제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피해 지역 시의원의 말도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도쿄올림픽을 재건올림픽으로 내세우며 후쿠시마를 홍보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원전 사고 인근 지역에서 올림픽 성화가 출발하고 경기를 하는 게 방사능에 대한 안전을 과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들어 후쿠시마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을 지나는 1000km 달리기도 열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해 1,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후쿠시마의 일부 주민들은 지역이 다시 활기를 띨 기회라며 올림픽을 반기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평생의 꿈인 선수들마저 불안을 토로합니다. 선수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일단 시합 뛰는 것 자체가 약간 불안감을 많이. 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아 걱정이 깊어지지만 대한체육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2020년 올림픽은 도쿄올림픽입니다. 하지만 야구 등의 일부 종목은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서 열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한 유력 시사 주간지가 안전을 크게 걱정하는 내용의 르포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이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자들과 영화 제작자, 활동가들이 후쿠시마를 직접 찾았다는 겁니다.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후쿠시마도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포함됩니다. 1호기 원전에서 불과 55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 올림픽 성화는 이 고오염 지역 일부를 통과할 계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내 원전 제1호기에 접근하자 수치는 3.77 마이크로시버트로 치솟았다고 했는데 0.23 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걸로 판단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검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봉지 수천 개가 쌓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 봉지엔 방사성 토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안전성을 강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겁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주변국,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심각한 오염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주변 흙을 얼려 만든 빙벽으로 지하수 유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런저런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들어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다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의 온도가 오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또 다른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쏟아붓는 물까지도 지속적으로 오염수의 양을 증가시키는 사정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쌓인 오염수가 111만 톤, 매주 2,000톤이 넘게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모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오염수를 정화했지만 정화 처리된 물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쇼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정화하지 못한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해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방류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올림픽 개막까지 1년을 남긴 현재도 오염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3년 뒤면 모두 다 찰 거라고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정부가 여기 있는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곧 방류할 거라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오염수는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는데 마땅히 처리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형 물탱크가 늘어서 있습니다. 970개의 탱크에 115만 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습니다. 원전 안에 남은 핵연료를 식히려고 물을 계속 투입하다 보니 하루 평균 생겨나는 오염수가 170톤에 달합니다. 정화를 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어 오염수를 물탱크에 담아온 건데 이젠 탱크를 둘 땅마저 부족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쯤이면 오염수 탱크가 모두 찰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계의 시점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며 한국이 위험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방류하지 않고 원전 밖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어떻게 옮길지도 문제입니다. 땅속이나 바다에 탱크를 만드는 방법은 해일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염수 처리 방법을 논의할 전문가 소위원회를 7달 만에 여는 등 해결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